뭐 저는 우리 향훈 스님하고는 어저께 통화도 했고, 어, 티티카 부부님, 아소카 부부님, 우리 어제다 만났고, 합니다마는, 스님하고 두 분은 일주일 만에 만나셨지요? 서로 인사들 하고 시작할까요? 네, 스님 반갑습니다. 음, 선생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음, 어, 지난주에 우리가 12번 상류가 37번 경하고 이어서 40번까지 네개의 경 보았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업이다라는 주제에서 좀 여러 가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번부터 40번, 아니지, 38번부터 40번까지 의도경 세계에서는 그 잠재라는 개념. 그래서 의도 사유 상관없이 잠재하면 식이 머물고 잠재하지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이 유의적인 중생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잠재하느냐 안 하느냐. 잠재하면 식이 머물러서 중생으로의 삶이 진행되고, 잠재하지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아서 해탈된 삶이 실현된다. 이제 이런 주제였지요. 워낙 그 지난주 좀 많은 이야기 살펴보았는데, 지난주 수업 잠깐 좀 보자면요. 음, 12번 상류타 37번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경은 이 몸은 그대들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것도 아니다.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 의도된 것,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며 연기를 철저히 사실에 들어맞게 사고하라고 합니다. 경은 연기의 정형 구문에 이어 연기 연멸을 즉으로 소개하는데 이 구문이 연기 연멸, 즉 고집과 고멸의 조건 관계를 설명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번 상류다 38번 의도경, 39번 의도경 2, 40번 의도경 3은 식의 머금의 조건이 잠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잠재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 오늘 수업에서 총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그, 연기, 연멸, 요 관계에 이어가지고, 그, 이제 스님께서 대승의 삼재, 그래서 속재, 진재, 중재, 또는 공재, 가재, 중재라는 요 삼재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그 정리를 해보니까, 중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연기와 연멸을 합해가지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고 중의 관점에서 설해지는 경들이 여럿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연기는 속죄고, 연멸은 진죄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 중죄다. 그리고, 공죄는 연멸이고, 진죄고, 가제는 연기고 속죄고 그리고 중재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요렇게 그 연기 연멸을 아우르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대승의 삼재하고 이래 연결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랬더니 이제 또 향은 스님께서 늘 하시는 한 말씀 대승은 다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 대승의 경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스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덕분에, 니까야의 가르침이, 사실은 우리가 니까야의 가르침을 그야말로 아비담마 정정도론 주석서 가능한 한 다 배제하고, 오직 경으로 경을 해석하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좀 드문 공부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아비담마 청정도론 뭐 주석서들에 의해서 좀 감춰져 있는, 그러니까 덮여져 있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대승과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면, 어, 이제 우리 공부의 특성에서 오히려 거기에 이제 그 대승에 대한 그 해박함을 가지고 계신 이제 향원 스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니까야와 대승에 연결되는 그런 관점을 다수 발견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대승의 삼재가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는 관점에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연기의 정형 부문이 즉으로 해서 연기 연멸을 말하기 때문에, 음, 연기의 정형 부문은 오직 삶의 이야기 위에서 고집과 고멸의 조건 관계를 설명할 뿐이지 상의 상관으로 설명하는 후대의 교자들과는 좀 차이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살펴보았고요. 뭐 지난주 우리 재밌는 이야기로는 그 탐진치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놓아버리면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그거 그냥 놓아버린다? 그냥 놓아지는 것까, 탐진치가? 이제 이런 방법. 그래서,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재의 영역으로 가가지고, 스님께서 잠재하면 식이 머물고 잠재하지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는다라는 요 상의 잠재를 상온으로, 어, 무더기의 관점으로 이 상을 해석해도 좋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좋겠다.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이런 관점으로 사실은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토론도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하고, 네 번째, 깔라라 카띠아 품을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은, 방학을 해서, 이 수업도 좀 쉬게 될 건데요.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 품으로 뭐 시작만 하고 쉬는 것보다, 그보다는 뭐 지난주 공부한 주제 중에 사실은 이 잠재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비중 있는 주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잠재라는 주제를 뭐 오늘 그냥 뭐 아주 좀 재미없는 시간이 될지 몰라도 잠재라는 주제를 좀 포괄적으로 어,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뭐 그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음, 그리고 되도록 한 10분 정도라도 시간을 좀 남기고 맞춰가지고, 제가 히티카 부부님 아직 우리가 요 얘기 직접 못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와 관련한 한 가지 의논을 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시간에 가서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의논하기로 하고요. 자, 뭐, 이렇게, 그러면, 음,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공유를 안 했지, 참. 이렇게 우리 지난 공부 좀 되짚어 봤는데요.
뭐, 지난 공부와 관련해서 여러분 하실 말씀 뭐 있으시면 말씀 나누고 잠재에 대한 공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음, 어, 주제의 확장 잠재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어, 250728 이렇게 날짜를 붙인 거는 사실은 잠재라는 주제를 이전에 한번 주제의 확장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재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잠재와 관련한 수업을 토론하고 나면 그 이전에 올려져 있던 주제의 확장 내용을 이제 교체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우선 좀 읽어보겠습니다. 잠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잠겨 있거나 숨어 있음. 표준국어 대사전 이거 반의어는 현재여서 겉으로 나타나 있음인데 영어로는 potential입니다. 요 잠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의어, 반대말이 현재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할 때의 현재하고는, 한자가 좀 달라요. 어, 현재가 그 한자가 달라가지고, 지금을 말하는 현재하고는 다르게 겉으로 나타나 있음, 이런 의미가 되죠. 요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법의 밑바사나 이야기를 할 때, 법들이 생겨나는 것을 내가 보면서 사티하는 가운데 생겨나고, 어, 법이 보는 가운데 현재하고 또 보는 가운데 없어진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현재하고라는 것이 뭐 지금이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겉에 나타나 있음, 요 의미의 현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사실 법이 내적인 심의사마다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 주면 그 드러나는 법을 법의 밑바산으로서 무상을 관찰하잖아요. 그럴 때 법이 드러난다라는 요 개념이 말하자면 어, 내적인 심의사마타에 의해서 드러내주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는 저 내면에 있는 건데, 그게 법의 드러남에 의해서 겉으로 나타나 있는 상태. 뭐, 요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재라는 말과 반대말인 현재, 요렇게 이제 같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잠재. 빨리로는 동사형인 아누세띠, 잠재하다가 있습니다. 자, 잠재하다라는 말로 대표적인 용어가 아누세띠입니다. 자, 요것이 이제 경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 하면 나누세띠, 잠재하지 않다 또는 사누세띠, 함께 잠재하다 의 형태로도 발견되고 과거 분사인 아누사이다, 잠재된 것, 그리고 아누사야, 잠재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가 보통 그냥 잠재이라면은 그냥 하나의 잠재라는 개념 명사잖아요. 잠재라는 이 개념을 직접 말하는 것은 이제 빨리어에서는 그거를 직접 지시하는 용어가 없을 때는 이렇게 아누세티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가지고 그 개념을 직접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잠재라는 이 개념을 지시하는 말은 과거 분사인 아누사 있다. 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잠재된 것,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이제 아누세띠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구체적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뭐 영어로 이제 underlies해서 아래에 놓다 놓이다 기초가 되다.
또는 inheres, 상속, 원래부터 존재하다. implicit, 암시적이다. rise dormant, 휴면 상태. 문자적으로 보자면 rise alongside 해서 나란히 누워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 두 번째 의미로는 그래서 경향이 있다. 어떤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 또 붙어 있다. 고집하다, 지속하다. 뭐 문자적으로 나란히 누워 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이 아누셋인데 이 말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잠재하다라는 라고 번역되는 단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 잠재라는 개념은 과거 분사인 아누사 있다인데 용례적으로는 뭐 잠재라고 그 개념을 나타내는 말은 그런 쓰임으로는 발견되지 않고 그냥 잠재된 것이라는 용례가 발견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공부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관점이 이 잠재된 것이라는 과거 분사 형태. 어떤 것이 잠재되어 가지고 쌓여 가지고 그게 우리 삶을 그런 경향성으로 이끄느냐. 사실은 잠재된 게 뭐냐. 이제 요 관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안우사 있다라는 이 단어 과거 분사형이 잠재된 것이라는 용례로 발견이 돼요. 어떤 용례가 있느냐 하면 디가랐다 오랫동안과 함께 디가랐다 마누사이 땅 또는 디가랐다누사이 땅 디가랐다누사이 땅자의 형태 뭐 똑같은 의미죠 다. 이 형태로 오랫동안 잠재된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잠재된 것이라고 혼자 나타나는 용례는 없고 오랫동안 잠재된 것. 사실은 우리 삶에서 문제되는 게 그런 거지요. 뭐 오랫동안 잠재되어 가지고 이 잠재된 경향성을 웬만해선 깨뜨리지 못해. 요런 오랫동안 잠재된 거. 이제 요게 사실은 우리를 중생으로 그것도 욕계 중생으로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오랫동안 잠재된 것의 영향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아서 사막초에 떨어지지는 않는 그러나 인간으로 살면서 사실은 또 그런 삶을 살기도 하는 뭐 이렇게 오랫동안 잠재된 것 디가라따 마누 사이땅 디가라따누 사이땅 디가라따누 사이땅 자 요런 용례가 발견되는데 디가니까야 21번 7 사가의 질문경의 기능의 단서 그리고 마지막이니까야 98 또는 수타니빠따의 와세타경 그리고 수타니빠따 소품 니고로다 까빠경에서 이제 발견이 돼요. 자, 그래서 보면 그 오랫동안 잠재되었다라는 것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어, 사가의 질문경에서는 의심과 불확실의 화살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께서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아소카 부부님, 그 네, 부처님이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할 때,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 요게 어디에서 발견이 되죠? 어떤 자리? 기억하실까? 십선업과 십악업. 아, 그보다는 또 좀 다른 음, 쪽에. 사실은 요게 음, 칠각지를 말할 때, 칠각지에서 어떤 거? 자, 그 출제자의 의도, 칠각지 음, 안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뭐죠? 네, 택법각지. 그죠? 네, 택법각지를 보면 뭐 유익하거나 무익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양방향으로의 기준이 나오죠. 그럴 때 칠각지에서는 택법각지가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나오는데 그 반대 개념은 뭐죠? 그러니까 의심, 택법각 의심. 응, 그렇죠. 택법각지를 닦는다라는 것은 이 판단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해가지고 아따피 삼파전어 사띠마 해서 영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칠각지하고 대응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다섯 가지 장애라고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하는 거. 그때의 다섯 가지 장애 가운데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가 그 정의가 어떻게 나와요? 요거 우리 독송집에 있는 자량경에서 우리가 찾은 거죠? 자량경에서 보면 의심이라고 하는 거가 그대로 택법각지에서 제시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택법각지는 그 기준을 그대로 수용해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방향을 잡는데 의심은 바로 그 기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기준을 주셨다고는 해도 이게 정말 그럴까? 라고 의심하는 것. 다섯 가지 장애에 속한 의심이라는 것의 구체적 의미가 이렇게 택법각지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보지만 마음을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각지로 충만할 것이냐. 이런 상관관계에서 의심과 택법각지가 대응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의심 그리고 불확실. 불확실이라고 이제 번역했습니다만은 뭐 요게 거의 이제 비슷한 의미로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치기차는 의심이라고 번역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까탕까타가 불확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요 불확실 요건 어디 나오나요? 우리가 그 포살할 때마다 그 아비녀 법부님이 마무리 인사 말씀으로 그 개에 대한 그 불확실을 버리고 해탈지견으로 나아가자라고 인사하시는 여기 그 안구따라니까야의 열의 모음, 열하나의 모음에서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경들, 모두 10개의 경이 개를, 개를 중시 여기는 데부터 해탈지경까지를 나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그때 개의 목적 어떻게 나와요? 바로 불확실이 없는 요런 어, 단어가 쓰이잖아요. 고 까탕까타 요 의미죠. 그래서 뭐 크게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경에서는 이렇게 위치키차와 까탕까타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과 불확실 이렇게 번역하고 거기에 살라가 붙어가지고 의심과 불확실의 화살을 맞았다. 그 의심과 불확실의 화살을 맞은 게 워낙에 깊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웬만해선 뽑아지지 않아. 이렇게 오랫동안 잠재된 것의 첫 번째로 의심과 불확실의 화살. 이렇게 이제 나오죠.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다양하게 그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그 근본 자리에 의심과 불확실의 화살이 참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를 보는 거죠. 이제 와세타경에서는 이게 이제 치우친 견해와 알지 못하는 것 요렇게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보다는 무지에 의한 치우친 견해 요렇게 보는 게 낫겠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디티가 땅 하면 요게 이제 어딘가로 간 견해니까 치우친 견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아났다 자아났다 알다에 대해서 부정 자아났다 알지 못함 그래서 요거를 각각 보면 치우친 견해라는 거하고 알지 못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오랫동안 잠재해 있다
요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이게 치우친 견해라는 게 왜 치우쳐 있어? 모르기 때문에 치우친 견해요. 잘 알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치우치지 않은, 전도되지 않은 견해를 가질 텐데, 모르기 때문에, 무지 때문에 치우친 견해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복합된 하나의 단어로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에 의한 치우친 견해. 이렇게 보아도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진리,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도된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잠재된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니그로다 까빠경에서는 깐하사 소땅 이렇게 말하는데, 소따라는 게 흐름이죠. 요 깐하라고 하는 단어가 뭐 검은 거, 나쁜 거, 그릇된, 그러니까 잘못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의 신 마라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보면 중생의 인간의 삶이, 이게 예류자는 어떤가요? 예류자는 열반을 향하는 그 흐름에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반의 흐름으로 들어서지 못한 중생들의 삶은 어때요? 그 예류자가 되어서 비로소 들어서는 열반으로 가는 그 바른 흐름 아닌 그릇된 흐름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는 그 그릇된 흐름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의 신, 마라의 흐름이다. 뭐, 이렇게 하여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릇된 흐름 또는 마라의 흐름 가운데에 흘러가며 살고 있는 이것도 오랫동안 잠재된 것이다. 네, 요렇게 그 잠재된 것, 오랫동안 잠재된 것으로 이 세 가지가 세계의 경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런 거죠. 뭐 결국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뭐 이 오랫동안 잠재된 것을 다 잠재되어 있으니까 현재시켜가지고 없애버리는 뭐 이런 과정. 뭐 그게 공부고 수행이죠.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잠재라는 개념에서 잠재된 것의 흉내 보았고요. 2번, 이제 잠재하다라는 동사, 아누세티, 이 동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쭉 좀 읽어볼게요. 음, 따까의 영역에서 유의, 상카따의 과정이 진행되면 잠재하는데, 요게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의도와 사유, 그리고 그 의도도 안 하고 사유도 안 하는데 잠재하는 요 경우에 대해서 그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닦아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그것도 잠재하는 이유가 된다. 해가지고 그 아소카 부부님 지적하셨지만 집착이라는 게 뭔가 말과 마음의 행위에 속한 집착 아니냐 이랬을 때 제가 그 입체적으로 메커니즘을 그려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조금 수정돼야 되는 거죠. 꼭 그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에 의해서 소망이 생겨나는 요 자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 비슷한 거를 아소카 부부님이 지난주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그 딱가 안에서의 전체적인 과정 결국은 번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이 생겨나고 그래서 탐과 진이 생기면 그것이 그 어, 전도된 심을 만들고, 그러면 그 전도된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어서 소망을 만들어 가래가 되는, 이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전체 과정이 잠재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고, 그래야 사실은 그 딱가에 접근하는 과정으로의 사념처.
그리고 염호 이탐으로 심의 아래 위를 해소하는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 그리고 무명의 문제를 해소하는 번뇌를 부수는 윗바사나에 의한 해해탈. 그래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잠재한다. 이제 요렇게 설명해야 맞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제가 그거를 너무 그 딱가의 꼭대기 부분, 그 친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하다 보니까 아스카 부부님이 그게 그러면 뭐 삼매에 들었을 때의 시기, 그러니까 잠재하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 뭐 요런 표현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적절하게 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뭐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딱가 안에 모든 과정,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겠다. 자, 그래서 아까의 영역에서 유위의 과정이 진행되면 잠재하는데, 유위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무명의 잠재 성향, 그리고 유위의 과정으로 생겨난 심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네,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 띠타띠 하면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하면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라고 나타나서 보면 결국은 그 가장 아래쪽에서 무명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 무명이라는 것은 결국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윗바사나에 의해서 누진으로 완성되어야 무명이 해소되는 요거죠. 그러니까 가장 밑에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경은 뭐 뒤에 나옵니다만은 불고불락의 느낌과 관련해서 무명의 잠재 성향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그 위에서 그러니까 무명의 잠재 성향 위에서 어, 즐거운 느낌에 대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는 요 부분만 얘기를 한 건데, 그보다 더 밑에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는 과정이 있다. 네, 요 부분까지를 어, 포괄해서 보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하면 저항의 잠재 성향.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숙제인데, 그 저항의 잠재 성향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잠재하거든요. 그럴 때 요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보면 이게 딱가 안에서 진행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것을 괴로워서 가슴을 찌는 이런 문장으로는 좀 설명하기가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에 딱가의 영역 아니냐 바뀌냐 하는 부분은 잘 몰라서 뺐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이건 더 우리가 연구하기로 하고 어쨌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면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라고 해서 마지막이니까요 148번 66경 36번 상류다 6번 화살경 뭐 66경 워낙 뭐 마지막이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중요하게 봤고 그 화살경에서는 히트가 부부님 네, 화살경 하면 혹시 기억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어떤 말이 기억날까? 없어요. 잘 몰라요. 부부님 우리 저 두 번째 화살 맞지 말라는 얘기는 자주 하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그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는 가운데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야. 뭐 심지어는 아라한도 몸 때문에도 생겨나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생겨나는 느낌에 이어지는 따까 이후 행위 과정. 이쪽에서 번뇌가 참여해가지고, 괴로움을 2차적으로 만들어내는 요거를 이제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라는 말씀이 요 화살경에서 나오죠. 네, 아주 중요한 경이죠. 자, 이렇게 잠재한 잠재 성향들이 쌓여 있는 것인 상. 뭐, 상인데 그대로 이제 이건 무덕이죠. 상오는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과 함께 2차 인식의 공동 주관이 되어 수를 인식합니다. 뭐 요거야 뭐 이제 2차 인식의 그 골격이죠. 이때 이 인식의 과정을 지시하는 용어가 있는데 상카, 헤아림입니다. 사실은 요 상카라는 이 단어가 2차 인식의 자리를 지시한다. 라는 요거를 발견한 거는 사실은 대단히 의미 있죠. 요거 특히 어디 맞지만 이까야 18번 꿀과 작용에서 보면 음, 꿀과 작용 요 뒤에 어디 하여간 정리한 거 있어. 뒤에 가서 이 자료 끝에 가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빠빤자 산야 상카라고 해서 그 꿀과 작용이 요 상카라는 단어가 식이 상을 공동주관으로 해서 수를 인식하는 인식의 작용. 말하자면 1차 인식에선 자의라고 표현한다면 2차 인식은 상카, 헤아림, 요렇게 그 자리를 말하는 그런 개념으로 상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카, 헤아림 하면 2차 인식이죠. 그러면 헤아리는 헤아리는 작용이 있으니까 그 결과로 헤아려진 것이 있겠죠. 그 2차 인식의 결과 헤아려진 것이 뭐냐 하면 무명탐진인데 그럼 요 헤아려진 것이라고 하는 게 상카라는 단어에 이어지는 추상명사 해가지고 상카따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상카따를 헤아려진 것 이랬는데 사실은 요 상카따가 어떻게 번역돼요? 요게 유위라고 번역되는 말이라고. 유위. 그러면 아상카따가 무위잖아요? 그러면 아소카 부부님 상카따가 유위야. 2차 인식에서 헤아림이라는 그것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야. 이럴 때 아상카따 무위라는 거는 그 유위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카따라고 하는 이 헤아림의 과정이 없다. 헤아림의 과정, 헤아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나요? 탐진치가 없는 거를 아상카타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어, 늘 이제 그 노자의 무위와 부처의 무위 이 차이를 말할 때 노자의 무위 자연 이럴 때는 인간의 의지, 의도가 작용하지 않는, 반영되지 않는 이런 관점이라면 부처의 무위는 그 의도, 의지가 탐진치 없음의 상태로 삶의 골격인 의도, 의지가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말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딱가 밖에서 의도라는 업의 자리에서 노자의 무위와 부처의 무위를 차이를 말하는데 이제 딱가 안에서 그 차이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유위라는 말은 상카, 헤아림이에요. 그러면 무위라는 건 뭐냐 하면 뭐 의도가 없는 게 아니라 탐진치 없는 의도 이렇게 되듯이 헤아림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유위적인 거는 이 헤아림이 번뇌의 영향 위에서 헤아리는 것을 말하고 번뇌의 영향 위에서 헤아린 것의 결과로 생겨나는 게 아상카따 유위 이래 되니까 무위라는 개념은 번뇌가 참여하지 않는
그러면 뭐죠? 전도된 상해 작용성으로 번뇌가 작용하면 거기서 어, 그 인식작용을 상카, 헤아림 이래 말하고 유위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번뇌가 참여하지 않는 전도되지 않은 상해 작용성으로 해탈된 상태로 2차 인식이 진행되면 그거를 뭐라고 하겠어요? 헤아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헤아리는 골격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번뇌의 영향이 배제된 헤아림이다. 그것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거고, 탐이 무탐으로 진이 무진으로. 그래서 심이 무탐이 함께한 해탈된 심으로. 그러면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서 가래가 소멸된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유위의 반대말 아상카다. 무위가 되는 거죠. 하여간 노자의 무위가 땅과 밖의 영역에서는 의도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이거를 말한다면 부처의 무위는 아니요. 의지라는 것은 삶의 골격이요. 아라한에게도 그 골격이 배제될 수는 없어. 다만,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말하는 연기, 12연기적으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무명이 스며 있는 그런 의도, 그런 의지가 아니요. 요런 게 부처의 무의잖아. 마찬가지로 딱가 안에서 이제 요 유위, 무위라는 이 단어의 사실은 출발자리, 그 어원을 밝혀주는 게 상카라고 하는 헤아림 요 단어인 거야. 그러면 이 상카라는 거 마찬가지. 노자는 그거를 어찌 말할지 몰라도 부처는 그것을 번뇌의 영향 위에서 진행되는 2차 인식 요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결과로 헤아려진 것 상카 유위가 생기는데 이제 번뇌가 부서져서 누진 된 삶에서는 그 상카 자체가 번뇌가 없는 골격으로 진행돼. 말하자면 아상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번뇌가 없으니까. 그 결과로 번뇌 없는 헤아림에 의해서 어, 헤아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번뇌 없이 헤아려진 것. 요런 의미로 아상카타, 무위. 요게 출발하는. 태문 스님, 요 개념 제가 지금 좀 정확하게 설명드린 것 같아요. 좀 어떠셔요? 저는 요게 삶의 메커니즘을 뭐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상카라는 단어와 상카따라는 유위 그것이 땅과 밖에서 의도로 진행되는 요 과정하고 그게 모두가 번뇌의 영향 위에 전도된 상의 참여 요거이고 거기에 번뇌가 참여하지 않는, 달리 말하면 전도되지 않은 상의 참여 가운데 진행되는 헤아림. 그래서 번뇌 없는 헤아림에서 그 번뇌 없이 헤아려진 것으로의 무위 아상카다. 그것이 딱가 밖으로 나오면 어, 탐진치 없는 의도. 요렇게 그 무위의 삶이 설명되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아주 잘 설명드린 것 같거든? 스님 들으시기에 좀 어떠셔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제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음, 이제 부정어를 쓰는 거, 아쌍 같다. 부정어를 쓴다는 것이 부정과, 부정어. 부정어, 네, 네, 아쌍 같다에서 쓰는 게 이제 보통 무의라 하면은 이제 일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음, 이런 건데 이제 이, 이 부처님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지 않는다 앞에 어떤 어, 조건들, 음, 그러니까 음, 탐진치로서 하지 않는
이런 게 이제 그 일반적 무의를 해석할 때 그냥 모든 걸 하지 않는 이런 의미보다는 음. 분명히 조건을 달아서 네네. 무엇이 없는, 무엇을 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해석하는 게 네.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보다, 뭐 결론은 같아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빨리어에서 어떤 단어 앞에 아라는 이제 부정접두사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접두사는 뭐 어떤 것이 없다, 안 한다, 요런 의미보다는, 상당 경우에, 뭐 대부분 보면, 그, 어떠한 하나의 상태를 이 상태를 넘어섰다. 이 상태를 극복했다. 이런 의미로 그 아라는 부정접두사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상카타가 유위야. 그러면 상카타가 유위의 반대말인 무인데 이게 단지 유의 부정이어서 무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유의 상태를 극복했다라는 의미가 아라는 접두사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무위라고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하게 되니까 이제 뭐 이건 좀 이제 접근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우리가 늘 말하는 원어가 상카타의 부정어로 아상카타 이게 무위다 말을 하는 거는 유위의 상태를 넘어섰다 극복했다 요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유위가 번뇌의 참여 가운데 진행되는 이차인식 헤아림의 결과라고. 그러니까 아상카타는 그 상카타 유위의 상태를 극복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극복이 돼? 번뇌가 참여하던 상태를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그 번뇌 위에 진행되던 헤아림의 결과 상태를 넘어섰다, 극복했다. 요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그 빨리어에서 아라는 접두사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면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기 이제 항상 그 부정어를 다룰 때는 아라는 걸 다룰 때는 앞에 이제 그 네. 전에 어떤 것을 전제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음, 하는 쪽을 이해를 해야만이 음. 전체적으로 좀 올바르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제가 이제 그 넘어섰다, 극복했다라는 요 표현이 번뇌라는 조건 위에 있던 상태에서 그 번뇌가 없는 상태로 진행되면 그게 말하자면 넘어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스님 예. 말씀하고 제 말씀이 결론이 같은 거다. 다만 이제 그거를 문법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무엇이라는 이 조건이 해소된 상황, 요걸 말하는 그런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법적으로 아라는 번역, 그러니까 아라는 부정사가 그런 의미, 요렇게 예. 적용을 하면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이건 스님 말씀하고 제 말씀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반야신경의 음. 무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끔 되겠더라고요. 아, 아니 비서슬이 색상의 촉법, 고진별도 이런 이야기들이 이 무자를 무에서 중국식으로 무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네, 해석해야만이 제대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네. 말씀드려야 됩니다. 아니, 그 말씀이 사실은 정확한 말씀이죠. 반야신경에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래 나가면 이게 내입처, 외입처, 요 18개잖아요. 근데 이 18개 자체를 그냥 이랬으니까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안개 내지 의식계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그 중생들,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삶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럴 때 무가 붙을 때를 부정사, 그러니까
부정적두사 아로 해석을 해버리면 바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18개를 넘어선 상태. 그러면 해탈된 삶에서는 바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예, 반야신경은 그렇게 해석이 예. 돼야 맞겠죠. 그래서 맞네. 이제 그래서 욕탐이나 자기하를 뛰어넘은 그런 게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걸 봐야지 그냥 그렇습니다. 돈이 없고 기가 없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아니, 예. 이제 반야신경이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면 그거 사실 곤란하죠. 맞아요. 예. 여기서도 쌍같아 헤아려진 것 하면은 네. 쌍같아 하면은 헤아려지지 않은 것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그렇지. 아무것도 헤아리지 않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네네.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한 예, 거죠. 예.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냥 그대로 그 무자로 번역되면서 이제 그 반야신경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모습이 타당하네요. 음. 아무튼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상카타 유위 헤아려진 것. 아상카타 무위 헤아림. 번뇌를 조건으로 하는 헤아림을 넘어선 것. 네, 요런 의미로 유위 무위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다시 공유로. 자, 그렇게 그 헤아림에 의해서 유위하면 헤아려진 것, 다시 무명탐진에서 이게 심의로 애로 전개되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어, 22번 상류타 35번 어떤 비구경은 잠재한 것에 의해 헤아림으로 간다. 양코 비쿠 아누세띠 띠나 상캉가차띠 인데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에 의해서 아누세띠 잠재된 것 그것에 의해서 상캉으로 간다 요건데 요 상칸가차띠라는 말이 또 일반적으로는 이름 그런 이름을 갖게 된다 요런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아마 이게 다른 구격에서는 아마 이름 쪽으로 번역이 됐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지난번 그 요 경 공부에서 그래봤지만 요거죠 바로 이게 상카 헤아림이라는 단어의 목적격이 상칸이라고 상카를 헤아림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거기서 상칸가짜띠라는 것이 잠재한 것에 의해 헤아림으로 간다. 잠재된 것. 상이 참여해가지고 2차 인식 헤아림으로 가서 상카따 유위를 만든다. 이제 요 이야기를 직접 말해준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떤 비구경은 잠재한 것이 관찰하고 관찰한 것에 의해 헤아림으로 간다. 라고 설명하는데 잠재한 것, 즉 상이 인식의 주관이 되어 관찰함으로써 인식, 헤아림, 상카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네, 뭐 요 이야기 오늘 수업의 뭐 중심으로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잠재는 식의 머금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 공부한 의도경이 의도경 3은 의도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고 잠재하지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잠재가 식의 머문, 즉 유의적인 삶의 기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 우리가 잠재를 알아보자라는 게 뭐 요 내용 때문에 좀 알아보고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아누세띠 잠재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핵심되는 내용을 진짜 이건 삶의 메커니즘, 딱가가 해석된 불교. 우리가 늘 말하는 딱가가 해석된 불교래야 번역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참 이런 내용이다 싶어요. 이건 잘 설명되었고요. 자, 이어서 3번. 아누세띠, 또 나누세띠, 사누세띠의 용례에서 찾아지는 잠재되는 것, 그래 했어요.
나누세띠라는 것은 나 아누세띠 해서 잠재하지 않다라는 말이고, 사누세띠는 아누세띠 앞에 사라고 하는 접두사. 요 사라는 것은 뭐 셀프, 스스로도 되지만 with, 함께라는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사누세띠는 함께 잠재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 우리가 볼 것, 어, 잠재되는 것이 무엇냐? 우리 안에서 잠재되어 가지고 삶을 유의로 이끄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제 그 여러 용례들을, 그러니까 아누세띠, 나누세띠, 사누세띠 모든 용례를 다 찾아본 거예요, 제가. 다 찾았을 때, 거기서 잠재되는 거로 표현되는 것이 견해가 잠재한다. 이렇게 나와요. 견해. 그리고 뭐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잠재 성향, 아누사야.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그리고 꼬도라고 해서 화가 잠재한다. 요 화라고 하는 것은 뭐 화와 원한 이래가지고 네 개의 쌍 여덟 개로 구성되는 이제 그 부정적인 용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 묶여가지고 탐, 소망, 갈망, 열중, 갈증, 열기, 묶임, 무명, 무지 요렇게 하나로 묶여가지고 요게 잠재한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상이 잠재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심, 갈망, 열중, 열기 그리고 간탐과 고뇌와 악한 불성법 이런 식으로 잠재한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유의적인 그 탐진치가 함께하는 중생의 삶을 이끌어서 뭐 괴로움의 영역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 그렇게 잠재되는 것 어떤 것이 있느냐 하니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결론으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이 잠재와 관련한 모든 용례를 일단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누세띠와 나누세띠 또는 나아누세띠가 함께 나타나는 용례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디가라 땅 아누세띠, 그 아까 봤지만 오랫동안 잠재한다. 또는 나 디가라 땅 아누세띠, 오랫동안 잠재하지 않는다가 함께 나타나는 용례도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아누세띠가 혼자 나오는 용례도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사누세띠는 혼자 나오는 경우가 없어. 나누세띠와 함께 나타나는데 속박경이 있어요. 그 용례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나누세띠 또는 복수형으로 나누센띠가 혼자 나타나는 용례가 뭐 우리가 이건 제일 주목하는 꿀과자경에서 상의 잠재. 뭐 요 상의 잠재만 잠깐 보고 갈까요? 한교태선 사가사람 단다 빠니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분께서는 무엇을 말하는 분이며 무엇을 가르치는 분입니까? 도반이여.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를 위해 세상에 있는 무엇과도 다투면서 머물지 않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 머무는 불확실함이 없고 후회를 잘랐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애에서 벗어난 바라문에게 결정적으로 상들은 잠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도반이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네, 이 표현 이건 주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면 잠재라는 그 아누세띠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잠재하다라는 말을 쓰는 가운데 뭐 무엇이 잠재한다 이렇게 잠재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잠재라는 단어 잠재하다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지난주에 본 거지만 아누세띠 노저 아누세띠 해서 의도경 세계에서 보면 잠재가 시기의 머금을 위한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어떤 것이 잠재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잠재하면 시기 머문다. 이렇게만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용례는
잠재된 것을 가르치지 않는, 요런 용례다. 그런가 하면, 아까 보았지만, 어떤 비구경하고 2번은 색수상 행식에 대한 잠재를 말하는데, 잠재한 것에 의해 헤아림으로 간다. 잠재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는 헤아림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서, 뭐, 무엇이 잠재한다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 자, 요 부분이 사실은 또 이렇게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경을 해석하는 공부에서는 중요해요. 늘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그 잠재 성향이라는 것이 또 주목해야 하죠. 어, 몇 개의 그 연결되는 교재에 나중에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겠고요. 잠재 성향, 아누사야는 해방경에 의하면 애와 족쇄, 그리고 자기화와 함께 괴로움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비구는 잠재 성향이었고, 애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자기화의 바른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라고 불린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안타마카시 두카사 괴로움을 끝냈다. 여기 괴로움을 끝냈다라는 요 문장이 보면 대표적으로 요 표현이 나와요. 애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자기와의 바른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 괴로움을 끝냈다라는 게 뭐냐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아라한되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깨달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첫째, 가래를 잘랐다. 당연하죠. 고집이 그죠? 사성제에서 고집성제. 고의 원인이 가래잖아요. 가래를 자르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죠. 그런가 하면 또 족쇄를 끊었다. 이 족쇄가 뭔가요? 10가지 족쇄가 있어가지고, 낮은 단계의 5가지 족쇄를 끊어내면 불안자고, 높은 단계의 5가지 족쇄를 마저 끊어내면 아라한 되잖아요. 족쇄를 끊어내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와의 바른 관통을 통해서 괴로움을 아까 스님께서도 그 자기화 말씀을 하셨죠. 그 욕탕과 자기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자기화를 바르게 관통한다. 요건 아마도 그런 얘기 같아요. 자기화라는 게 뭐 결국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나오니까 나를 만든다, 그러니까 나다, 나의 것이다. 이런 것이 그 사실 아니다라는 부분을 꿰뚫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괴로움을 끝냈다라는 요 용례로 보면 애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자기와의 바른 관통을 통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괴로움을 끝냈다라는 게 기본 형태로 나오고 이제 이 기본 형태에 더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해방경에서는 그 세 가지에 더해서 잠재 성향이 없다라고 한 가지를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잠재 성향이라는 것은 요 세 가지에 더해 가지고 그러니까 잠재 성향이 있는 상태니까 가래와 족쇄 그리고 자기화라는 세 가지는 괴로움을 끝내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괴로움을 만드는 거야. 잠재 성향이 있으면 이 세 가지와 대등하게 괴로움을 만드는 거야. 이제 요런 의미로 잠재 성향이 무엇이죠? 괴로움을 만드는 거, 괴로움을 끝내지 못하게 하는 거. 요렇게 그 첫 번째로 보았고요. 이런 잠재 성향은 뭐 7가지 잠재 성향을 중심으로 많은 경에서 나타나는데 보면 욕탐의 잠재 성향, 까마라가누사야, 저항의 잠재 성향, 빠띠가누사야, 견해의 잠재 성향, 디타누사야, 의심의 잠재 성향, 위치기차누사야, 자기화의 잠재 성향, 마나누사야, 유탐의 잠재 성향, 바와 라가누사야,
무명의 잠재 성향 아위짜누사야입니다. 해서 잠재 성향경 1번이 말해주고 여러 경들이 반복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욕탐, 요거는 그 참다라가인 욕탐이 아니라 까마라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욕계 수준의 탐이야. 그런데 여기 유탐이라고 보면 바와라가가 돼요. 그러면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말하는 유탐이니까 색계 무색계 수준의 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욕탐하고 유탐을 더하면 까마라가 바와라가를 더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포괄하는 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 욕탐과 유탐은 탐의 분류.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여 탐의 잠재 성향 라가누사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 탐의 잠재 성향은 유탐과 구분해가지고 그냥 욕탐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욕탐의 잠재 성향 이렇게 나오고 요 일곱 가지 잠재 성향 외에 그 오하분결과 연결되어 유신견의 잠재 성향, 계금치의 잠재 성향, 진해의 잠재 성향의 용례도 또한 잠재 성향은 복합어의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집착으로 이끄는 심의 결정, 경향 잠재 성향들,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 모든 견해의 토대 결정 선입감 성향 잠재 성향들 이래가지고 이런 복합어로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잠재 성향이라는 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소개를 했고요. 이런 잠재 성향의 극복은 잠재 성향을 뿌리 뽑은 아누사야 사무가따에 의한 잠재 성향 없음 니라누사야로 실현됩니다. 이렇게 잠재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포괄해서 보았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6번 잠재되는 것이 포괄해서 이게 상이다 이래 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여기서 이 앞에 그 4번에서 아누세띠의 용례들을 그냥 쭉 설명하고 넘어왔거든요. 사실은 이 교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뭐니 뭐니 해도 용례를 직접 보고 정리를 해야 하니까 아누세띠의 용례 부분이 가장 긴데 이제 그 부분 다 설명 마치고 이제 이어서 잠재 성향까지 말했고 이제 와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용례에서 나타나는 잠재되는 것들을 포괄해가지고 우리가 잠재되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저것 그 많은 걸 항상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재라는 개념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건 요거예요. 홍보작용에서 부처님은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 삶을 말하고 가르친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좀 전에 읽어봤죠. 많은 경이 잠재하는 것을 다양하게 소개하지만 나를 구성하는 것인 오온의 관점에서 잠재하는 것은 상의 무더기, 즉 상온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표현이에요. 어쨌든 그 잠재하는 게 다양하게 나오지만 결국은 다 상온의 범주에 속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는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 삶을 말하고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요 표현인데 요걸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잠재하지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아서 지난주 본 거죠.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아나비 상카짜 위문다를 하는데 이 해탈이 상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는 해탈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을 말하는데 이게 상에 의해서 상의 문제를 해결해서 해탈하지 않는 것 요렇게만 말하고 만약에 잠재하는 것이 상 말고 다른 것이 또 있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상이 잠재하지 않는 삶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상 말고 다른 것에 의해서 잠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말하고 가르치는 게
상 아닌 다른 잠재하는 것들로부터는 해탈하지 못한다. 그걸 말한다라는 게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어렵게 표현을 해본 건데, 자, 아무튼 그래서 결론이, 그래서 잠재하는 것을 포괄하면 상이고, 부처님은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 삶을 말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약간 뭐 좀 이게, 좀 어렵게 제가 논리를 끌어왔는데, 결론은 그래서, 어, 앞에서 많은 용례들에 의해서 잠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나타났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그러면 잠재한다라는 것을 한 가지로 말하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요거 말하자면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에서 다양한 선법들이 있지만 그 선법들이 모두 다 사성제라고 하는 이 코끼리 발자국과 같은 사성제 안에 포괄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듯이 잠재하는 것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마치 코끼리 발자국과 같은 상에 포괄된다. 그래서 잠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가지로 한마디로 말해봅시다. 라고 하면 잠재하는 것은 상입니다. 다양하게 말해지는 상은 잠재하는 것은 모두 상에 속해 있습니다. 잠재하는 건 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메커니즘을 그릴 때 잠재하면 식이 머문다 라고 할 때 그 잠재하는 것이 상의 잠재 요렇게 그려놓는 상의 잠재를 메커니즘에 표현하는 그 논리적 바탕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잠재되는 것의 포괄이 상이다 라는 거 보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주제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재를 말하면서 잠재 성향이라는 거, 그리고 상이라는 거, 또 잠재된 것이 2차 인식 그 헤아림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데 그 참여하는 것으로의 번뇌, 또 이런 잠재 성향과 상과 번뇌라는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합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게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이 한 가지가 이것이 이제 그 중심인데 그 중심된 의미를 구성하는 세 가지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설명해 봤어요. 잠재한 것에 의해 헤아림으로 간다. 잠재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는 헤아림으로 가지 않는다. 어떤 비구경? 잠재한 것은 상으로 포괄되는데 헤아림, 즉 2차 인식의 공동주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꿀과자경의 빠빤자 삼냐 상카, 빠빤자 실론에 의해 잠재한 상들이 참여하는 헤아림, 요런 의미죠. 실론상 헤아림. 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때 상은 전도된 것과 전도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전도된 상이, 즉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상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그 작용성을 우리가 번뇌 아사와라고 이해하고 있다. 사실은 번뇌가 이런 거다라고 경이 직접 말해주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번뇌라는 거, 번뇌의 부서짐이라는 거, 누진 아라한 모든 번뇌의 그 용례를 가지고 보면 번뇌는 작용성이다. 이차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작용성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한 거죠. 그런가 하면 잠재 성향은 잠재한 것을 상의 성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행위의 재현을 위한 경향성 정도의 의미, 그리고 이렇게 뭐 잠재 성향 등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는 것들이 잠재되어 쌓여 있는 것이 상이다. 그리고 이거는 전도된 상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요렇게 해서 그 잠재 성향, 상, 번뇌 이 세 가지까지를 그 연결관계를 설명하는 것까지 해서 잠재에 대한 주제를 오늘
알게 모르게 드렸어요. 한 10분 남겨놓고 마치자. 내가 그랬어. 오늘 진짜 우리가 없어서 우리 히티가 부부님 마이크가 안 꺼져서 조금 소란이 있습니다. 그 스님께서 끄실 수 있을 텐데요. 아, 네, 스님께서 그렇구나, 거기서 그렇구나. 네, 잠시만요. 맞다. 내가 음소거를 할 수 있다. 했다. 네. 맞습니다. 어, 제가 참, 제가 이 줌 수업에서 음소거 오늘 처음 해봤네.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잠재라고 하는 이 어려운, 그러나, 삶을 설명하면서 잠재를 배제하고는 우리가 또 삶을 말할 수 없어요? 잠재가 왜? 식의 머금을 위한 기반이 되는 것. 요 개념 때문에, 그리고 2차 인식의 공동주관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근본 자리잖아. 이래서 잠재라는 개념을 배제하고는 우리가 공부할 수 없는데 사실은 잠재가 참 어려운 주제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여러분 말씀 질문도 좋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소카 부부님 오늘 아무 말씀 없으시네? 저는 아까 그 스님, 우리 그 빠빤자 산야 상카를 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게 사실은 이렇게 줌으로는 참 그 자리를 이해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이제, 예, 직접 예. 수업을 그래, 이거 대면하면서 말하자면 삶의 메커니즘을 메커니즘을 꺼내놓고 네, 거기서 어쨌든 이 빠빤자가 네, 산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헤아림으로 가게 되는지, 그렇지. 그거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줌 수업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제대로 이 자리를 이해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래, 이제 법부님 말씀처럼, 빠빤짜 삼야상카, 실온상 헤아림, 이거를 설명하는 자리는 일단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잠재라는 가운데에서, 아까 어떤 경이냐, 어떤 비구경에서죠, 잠재한 것에 의해 헤아림으로 간다라는 요 헤아림, 상카라고 하는 이 상카라고 하는 거, 상칸가차띠 이러면 그런 이름을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상카라는 말이 2차 인식의 그 자리의 헤아림이다. 요런 시각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요런 이제 그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빠빤자 산자 상카가 그것을 또 잘 말해준다. 이렇게 그냥 보충하는 정도로 하나의 용례로 보았고, 맞습니다. 이 부분, 이런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가 참, 칠판 앞에 함께 앉아가지고 메커니즘을, 그림을 보아가면서 어떻게 순환하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는 어려운 주제죠. 그럼요. 그래도 저는 이 어떤 비구경에서 음, 그 스님 읽어주신 부분을 통해서 네. 그렇구나. 상카가 이 2차 인식의 자리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었어요. 요거 사실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어,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니, 왜냐하면, 상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차 인식 그 자리를 음, 지시한다라는 게, 말하자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누가 그거를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딱가가 해석된 불교라는 우리 공부의 성과에서 그게 보여지는 거지, 어, 메커니즘이 그려지지 않고 딱가가 해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학자가, 출가자든 제가자든 어떤 학자가 상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여기다라고. 근데 이게 단어 자체의 의미는 헤아린다라는 의미거든. 단어 자체가 헤아림이라는 의미인데 그걸 이 자리에 갖다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 라고 헤아리는 의미를 설명하게 되고 실제로 또 이제 상칸 가짜미가 이름을 붙인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이 자리를 지시하는 것 이런 용례는 그야말로 오직 경으로 경을 해석하는 이 공부 방법에 의해서 메커니즘이 그려지고 딱가가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또 뭐 다른 말씀요. 스님 어떠십니까? 아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아까 그 부정접두사 아에 대한 그 한문 불교에서 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렇게 그 어떤 조건들이 배제되는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을 넘어선 극복한 그래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가 그렇게 해석돼야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오늘 공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성과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억지로 많은 이야기 말고 이렇게 그냥 공부는 마무리할까요? 예, 네. 네, 그러면 오늘 공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뭐 시간이 잠깐 있습니다만은, 어, 제가 그 스님하고는 어저께 전화로 말씀 나눴고, 아소카 보부님하고는 지난번 오셨을 때 말씀 나눴고, 아빈요 보부님은 뭐 오늘 참여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며칠 전에 그 통화로 그 의논을 했는데, 그 홈페이지와 관련한 그 이야기를 뭐 잠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시티카 부부님이 화면에 안 계셔서 그렇지만, 어, 기본적으로, 그, 뭐 이런저런 다른 홈페이지와 관련한,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가 가지지 못한 기능 두 개가 발견이 됐어요. 하나는 우리는 뭐 후원을 요청할 때 뭐 이제 후원이 필요하다 할 때 이렇게 요 바탕 화면 한쪽에 후원 및 주문 계좌, 요렇게 이제 해서 그걸 클릭하면, 요렇게 이제 계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계좌를 보고, 후원하실 분들이, 자기 은행 업무를 통해서 후원을 해야 하는데, 요새 보니까 홈페이지 안에서, 아이고, 내가 직접 후원을 해야겠다 하면, 직접 누르면 이 자리에서 바로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서적 출판해가지고, 그, 뭐, 경전연구회 출판 서적 안내하고, 어, 이제 각각을 연결해가지고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불교 입문 1도 이렇게 가서, 주문 방법, 요렇게, 주문하시고,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뭐, 책을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요즘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예 이 자리에서 직접 뭐 그 결제도 하고 책 받을 주소도 다 입력을 하고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홈페이지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런 두 가지 기능을 좀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의논을 했는데
결론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홈페이지가 이미 만들어진 지가 여러 해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전이 구 버전인 거야. 요즘 만들어지는 신버전에서는 그 두 가지 기능이 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찾아봤지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좀 방법을 찾은 게 근데 그 아소카 버부님하고도 아소카 버부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그거지. 우리 니카이.kr하고 수타.kr 이 두 개의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담고 있는 그야말로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보물창고인데 문제는 창고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 소비자한테 보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소비자가 창고 안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홈페이지가 그런 창고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더구나 이런 두 가지 새로운 기능을 부과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두 창고의 앞에 전시장으로 매장을 하나 설치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아주 단순한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담고 있다면 그 앞에다가 전시하는 아주 단순한 형태로 어, 불교 공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요런 아주 단순한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래서 매장,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홈쇼핑 기능을 얹어가지고 후원도 직접 하고 책 주문도 직접 하고 이제 요렇게 어, 그런 기능을 담도록 하면 우리가 이 두 개의 보물 창고에 들어있는 이 상품을 세상에 꺼내놓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세 번째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해요. 얼마나 들까요? 이랬더니 아유 스님 거 한 200은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형편이 그러니 150만 받아주셔요 하고 깎았어요. 그래서 이제 150만 원으로 그 홈쇼핑 기능을 다 담아가지고 제3회 그러니까 우리 두 개의 홈페이지를 창고로 삼고 매장 전시장에서 직접 고객을 만나는 이런 대표성을 가지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지금 이제 그 의논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스님하고도 어저께 말씀을 나눴고 아소카 부부님하고도 먼저 말씀을 나눈 상태에 지금 히티카 부부님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그렇습니다. 어, 요걸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어떤 형태로 만들려고 하냐 하면, 일단 홈페이지, 자, 지금 공유됐죠? 어, 예, 홈페이지 제목은 나중에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만들 거예요. 홈페이지 제목이 이제 나중에 만들 거고, 그러면 이제 바탕 화면에다가 기본적으로 인사 말씀 소개가 들어가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쇼핑몰 기능 1번 후원을 직접 하는 기능, 쇼핑몰 기능 2번 책 주문을 직접 하는 기능, 그리고 나면, 바탕 화면에 한 30개 정도의 주제를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려놓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일단 요렇게 그냥, 예를 들어 놨는데,
어, 이제 나중에 사실은 우리가 가장 비중 있게 의논해야 되는 게, 뭐, 30개가 되든 뭐 필요하면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그 30개의 주제를 어떤 주제 30가지를 그 대표 상품으로 꺼내놓을 거냐. 요, 그, 대표 상품 30가지를 결정하는 상품 선별 작업을 이제 우리가 뭐 그때는 뭐 줌보다는 좀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의논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러니까 최초 화면이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첫째 종교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요거를 종교는 무엇인가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요. 어, 어, 종교는 무엇인가 클릭하면 이제 링크를 통해서 어, 일단은 뭐 종교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설명하는. 근데 뭐 되도록 그 한 페이지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뭐 우선은 그냥 그 종교는 무엇인가에 쓰인 글 그대로 올리니까 3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렇게 주제를 클릭하면 그것이 무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 어, 제2단을 만들고 그러면 그 2단의 끝에 가가지고 더 많은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라고 어 이고 네 요거 더 많은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라고 이제 뭐 클릭할 자리를 놓는 거예요. 뭐 밑에 이제 뭐 그림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종교가 무언가 아니구나. 이건 종교가 무엇가 아니고 불교의 구성이네. 그 불교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라고 이제 정리한 건데, 이러한 각각의 구성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자세히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제3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3단에서 첫째로 뭐 삼법인 이러면 삼법인은 그 자체로 비중이 있으니까 메인 화면에 주제 몇 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삼법인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여기로 가십시오 하고 이제 링크를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어, 그 삼법인과 관련해서 꼭 보아야 하는 거 요거요. 니카야.kr에 가보면 삼법인의 용례 해가지고 요런 글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면 삼법인의 용례로 넘어가고요. 또 불교 입문 이 사실 미리 보기 수업에서 삼법인 1번 요거 클릭하면 글이 넘어갑니다. 하고, 그러니까 제1단 초기 화면, 제2단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 제3단 오면 이제 니까야.kr, 숫다.kr로 더 연결되어 넘어가는 이제 요런 구조. 그러니까 제3단에서 두 개의 창고로 연결하는 이제 요런 구조를 일단 만들려고 그래요. 뭐 그냥 이제 개념만 요래 잡아놨는데 그 요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 말씀 나눈 거 의논한 것이 대략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돌아와서 그러면 뭐 요 홈페이지 관련 그 의논인데요. 뭐좀 그 의견 말씀해 주시면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아마 근데 책을 구입하려면은 이제 카드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네네. 카드를 사용하려면은 그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안 되나요? 우리가 예. 우리 사업자 등록돼 있죠. 우리가 저기 아, 그 한국 붓다와다 불교는 이제 그냥 비영리 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경전연구회는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거기서 출판사 등록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출판사에 도소매로 업종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도소매가 허락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만드는 게 그 이체도 가능하지만 이체도 가능하지만 자기가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 두 가지를 놓치지 말라고 그 제작자한테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휴대폰으로도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고요. 아마 예, 그게 다 될 예. 거예요. 뭐,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또 모르니까 제작자한테 그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게 다 설계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은 이제 지금 나오는 저기 내용들이요. 네. 조금 이제 뭐랄까 이제 서술식으로 된 게 아니고 음. 이제 어떤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또 이제 빨리어도 섞여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아, 힘들어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예, 예, 글들. 예, 예, 예. 네네. 글 구조 자체가.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저번에 통화할 때 잠들은 적이 있는데 고요한 소리 같으면은 네네. 어떤 주제 뭐 영어는 올챙이 주제를 잡고 서술식으로 해놓고 그 아래에다가 그 내용에 대한 주요한 네네. 주석을 달아서 이는 개념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주석을 붙여 놓는 식으로 해서 네네. 이제 너무 길지 않게 너무 두껍지 않게 네네. 간단하게 책자를 만들어 주제별 아까 이게 삼법인이나 음, 음, 음. 사성제나 이런 주제별로 이렇게 해놓으면 네네. 윤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쭉 읽어가면서 음, 이해할 수 음. 있게끔 네네. 고 그 밑에 이제 중요한 주석을 달아서 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음, 음. 해놓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반 제가 불자님들도 쉽게 이렇게 읽고 또 토론할 수 있게끔 네네. 않을까. 예, 네네. 그런 이제 말씀에 대해서 뭐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사실은 지금 세 번째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 매장, 전시장이라고 지금 우리가 개념을 붙였잖아요. 뭐 사실 자세하고 그 공부가 필요한 거는 뭐 지금 홈페이지 두 개가 감당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예 저도 뭐 일단 그 요번 홈페이지에서는 누가 와서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그 내용을 하나의 그러니까 한 페이지로 볼 수 있게 보아서 어렵지 않게 하고 더 공부할 사람은 들어가라 이렇게 창고로 안내하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이, 이제 나중에 이 홈페이지가 기본적으로 주제도 결정되고, 이렇게 나오면, 각각 주제별로 뭐, 한 페이지씩을 이제 글을 만들 때, 뭐, 1차적으로는 제가 만들어야겠지만,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 함께 글을 다듬어 가지고, 특히 이제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글을 완성해가지고 상품으로 올려야 하는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좀 많은 시간 같이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 주제를 30개로 할지, 뭐 20개로 할지, 아니면 더 늘어나서 35개, 40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글을 만들어 줘야 하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글이 완성되면 말씀하신 뭐 고요한 소리가 만드는 소체자 같은 요런 것도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것도 뭐, 500원, 1000원을 받고 그래도 판매도 할 수 있고, 음, 네, 뭐, 그런 부분은 아마도 전시장, 매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이제 정말로 대중과 친밀감을 가지고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님께서 좀 이 부분에서는 특히 더 많은 그 말씀을, 이끌어 주셔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 잘 생각하도록 하겠고요. 또, 뭐, 다른 말씀. 아소카 법부님은 뭐, 다른 말씀. 이제 네, 42분이나 됐는데, 마칠까요? 네, 네네. 스님 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더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뭐. 아니요, 이제 그런 작업들이 네, 뭐 단순간에 되는 건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놓고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네네, 과정을 통해서 조그만 이제 책자를 만들면 네, 그래서 이제 홍보하고 네네, 또 여러 절에다가 또 저기 그 풀어가지고 저기 네네. 나눠서 서로 이제 볼 수 있게끔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목적은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모임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음, 그렇지요? 각 네. 절마다 뭐 절마다 어떤 절이 아니더라도 어떤 음, 음. 뭐, 뭐 단체들도 있고. 경전 이렇게 모임식으로 해서 네네, 만들어가면서 이제 현재 그 부다다 불교를 알리고 네네, 그 조직 형태를 만들어가는 이런 네네. 과정들이라고 보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준비를 해나가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 그 계기에서 사실은, 뭐 스님 하시지만 저는 사실, 뭐 공부하는 것밖에 다른 이런, 뭐 여러, 좀 이렇게 펼쳐지는 데 대한, 제가 그 재주가 없잖아요. 눈이 없잖아. 근데 참 다행스럽게 스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런 일들, 그런 역할에서는 스님께서 좀 더,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선생님. 네, 네, 맞습니다. 뭐, 어차피 뭐, 스님하고 저하고, 그래도 우리가 참, 그래, 붓다와다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숙제겠죠, 그게. 결국 우리가 해야지요, 뭐.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방향 잘 잡아보도록 우리 같이 의논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님 인사하시고 마무리 하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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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sup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양양 야지뚱 양 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쇠 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파카빠뚜 이당 다낭 쇠따 냐띠 살로 히따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